여러분의 삶과 잠을 가꾸는 맘디터의 책방 1일 1낭독 시간입니다. 맘디터의 독서 부제를 전두엽이 건강하고 행복한 독서로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가장 활발해지는 뇌가 바로 전두엽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전두엽은 이제 촉각 같은 신체적인 감각도 담당하지만 사물에 대한 판단과 사고를 종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전두엽이 제일 크게 반응하는데 바로 독서를 통해 이 전두엽 기능이 발달한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독서를 하자고 막 이야기할 때 얘들아 전두엽에 밥 주자, 전두엽에 밥 주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맘디터의 부제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그 입센의 희곡 유령입니다. 그 입센은 그 인형의 집이라는 희곡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저는 이제 인형의 집도 좋지만 이 유령이란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줄거리는 간단해요. 주인공인 알빙 부인이 있고 이제 그녀의 아들 오스왈드가 있어요. 알빙 부인은 이제 자유분방한 남편의 외도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상처를 갖고 있고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자유분방한 그런 성향의 그 영향을 받을까봐 아들을 어렸을 때 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버려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알빙 부인은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했고 그 과거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이제 상상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빙 부인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항상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유령이 이 알빙 부인을 계속 불행하게 만든 남편의 외도와 자유분방함, 이제 이게 유령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책을 보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이 부인이 알빙 부인이 주위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 알빙 부인은 이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않죠, 당연히. 그 아들이 느끼는 굉장히 그 깊은 심적인 고통이 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계속 설득하려고만 하고 이 아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책을 마지막을 넘기면서 하게 되는 생각은 이 집안의 유령이 누구냐면 알빙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부하는 모든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을 거부하거든요. 그런 감정과 가치를 다 유령 취급하는 거죠. 집안에서 몰아내려고 해요. 이런 그 알빙 부인이 사실은 진짜 유령이었던 거예요. 희곡의 그 본문을 읽어드리기보다는 저는 배우가 아니어서 희곡의 본문을 읽어드려서 크게 공감하실 것 같진 않고요. 이 유령을 잘 해석한 그 강신주 작가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저한테 있어서 이 두 권이 저한테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신주 작가의 감정 수업에 나온 유령에 대한 해설의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 겉표지가 저희 집 강아지가 뜯어먹어서 없어요. 네. 헨릭 입센의 유령. 강신주 작가의 감정 수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3막으로 펼쳐지는 헨릭 입센의 유령은 바로 이런 잿빛 미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한 희곡이다. 물론 여기서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은 알빙 부인이다. 기독교적 삶을 내면화한 알빙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너무나 커다란 상처를 받았지만 묵묵히 참아온 여인이다.
알빙 부인이 아들 오스왈드를 어릴 적부터 외국으로 보내버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남편의 자유분방함이 아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파리에서 화가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오스왈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알빙 부인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아들 오스왈드에게서 남편의 기질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아들이 어머니와 떨어져서 이제 파리로 가서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 내면의 병이 올라오는 거죠. 결국 알빙 부인에게 유령은 그녀가 두려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특질들을 실체화한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제 그 인간적인 특질, 그 알빙 부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자유에 대한 동경,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녀가 체화한 종교적 가치에 어긋나는 모든 것, 특히 탐스러운 육체와 관련된 에로틱한 가치들이 유령으로 실체화하면서 그녀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에로틱한 가치를 부정하는 이 알빙 부인이라는 존재야말로 진짜 유령이 아닐까. 유령에게는 몸도 없고 애인도 없고 당연히 온 몸을 간지리는 달콤한 애무나 키스도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이제 눈치챘을 것이다. 진짜 유령은 편협한 종교적 가치로 퇴색된 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판단하는 알빙 부인이었던 셈이다. 오스왈드가 지혜로웠다면 하루속히 어머니를 떠났어야 했다. 어머니가 유령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집에서 서서히 잿빛으로 시들어가며 미치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렇지만 착한 오스왈드는 어머니에게서 유령을 느끼지만 그것을 명료하게 자각하지는 못한다. 그 결과 오스왈드는 조금씩 죽은 자의 곁에서 삶의 온기를 빼앗기게 된다. 뜨거운 열정을 화폭에 담았던 정열적인 오스왈드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언젠가 어머니처럼 유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스왈드가 힘없이 읊조리는 마지막 대사는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태양, 태양 이라고 우물거리면서 오스왈드는 어머니의 음울한 가치를 날려버릴 태양을 절망스럽게 찾고 있다. 그렇지만 측은한 오스왈드는 알고 있을까? 유령이면서 자신이 유령인지를 모르는 어머니가 바로 태양을 가리고 있는 짙은 먹구름이라는 사실을. 나와 이제 다른 가치를 부정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유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유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낭독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알빙 부인과 같은 유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와 가까운 곳에 그런 유령이 있다면 정말 오스왈드처럼 그 옆에 있으면서 병드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뒷표지를 좋아한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희곡의 뒷표지에는 어떤 글이 없고요. 이 강신조 작가의 감정 수업의 뒷표지를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요. 항상 편집자들은 이 글을 어떤 거를 올릴까 항상 고민하는데 오늘 또 이 뒷표지의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죽이는 것 혹은 감정을 누르는 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으면서 죽은 척하는 것이 어떻게 행복이겠는가. 그러니 다시 감정을 살려내야만 한다. 이것은 삶의 본능이자 삶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더 팍팍해졌다.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삶의 조건이 악화된 만큼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 쉬우니까. 슬픔, 비애, 질투 중의 감정도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에 내일을 더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다.
내일은 행복한 감정에 젖을 수도 있다는 설레는 마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힘은 아닐까. 그 스피노자의 그 감정의 윤리학을 토대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그 분석한 책인데요. 아마 앞으로 이 책의 또 부분들을 읽어드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헨릭 입센의 유령의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해서도 불행하지만 내가 나의 감정을 모른다는 건 더 불행한 일이죠. 내가 내 감정을 알아야 사실은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감정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이걸 조절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나의 감정을 모르면 이거를 핸들링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떤가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맘디터의 1일 1낭독 전두엽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독서는 헨릭 입슨의 유령, 강신주 작가의 감정 수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